그게 바로 미국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기본 발상이고 또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만이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손으로 선거해서 당선시켜서 만들어진 의회가 만든 법의 욕심은 우리는 어떤 생각도 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용태 과장님은 악몽을 보셨다는데요. 지금 악몽 안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따뜻한 손으로 자세부터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전에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화장실 제 사무실에서 화장실 그 코스에 따라서 굉장히 명암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뭐 어떻게 됐어? 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아주 정확히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못 핍니다. 이게 네, 그렇게도 했죠. 저는 우리 황인식 과장님이 참 훌륭하게 생각한 것은 그걸 한 마음입니다. 사실 아까 기본적으로 옛날 봤을 때는 박경서 이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공관위로 추천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희망 정책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 참 감회가 깊다고 했습니다. 왜냐 또 공관 앞에서 맨날 와서 데모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기만 했지 그 문 앞으로 한 번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가 돼서 왔죠. 네.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인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과도하죠.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 하시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 그렇게 수없이 만나 결국은 이루어내셨잖아요. 제가 참 이 감동을 받은 것은요. 그 사람들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칭찬이고 이 말이 밖에 안 새어나가길 바랍니다만 이상하고 그분이 절대로 누구 칭찬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정말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물론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정말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만드는 그 과정 절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그 과정이고 또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의 참여를 만들어냈다. 사실은 수혜에 달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복지라는 것을 시혜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권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우리 신부장님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과거처럼 있으면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참 힘들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영태 과장님이 발표하신 비정규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편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사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많이 좋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보지 않으면 진심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선거 중에 남산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분과 함께.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거의 끝날 쪽에서 저를 찾아와서 정말 드린 말씀이 있다고 했던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학교에 사서였는데요. 자기 개업책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1년마다 매년 다시 자기 운명의 길을 결정 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슨 결정을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냐고 그런 좀 관심을 꼭좀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말 그렇게 시키고 데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정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던 것은 이 무기직이라는 직책 이름을 그 공무직이라고 바꿔줬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꼼꼼하고 제가 어떻게 그 정책들을 다 고민을 했겠어요.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당사자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주 꼼꼼한 그런 저는 이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다는 것은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그 목적,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과 우리가 감정이 이입돼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두 부서만 발표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소시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이 딱 돼 있고요. 어떤 일을 시키면 곧바로 정확히 제가 말하는 대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칭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공개적으로 트위터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단입니다. 소시공무원들 지금 너무 힘드실 거라고 좀 잘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개별적으로는 이미 부서별 회의할 때마다 벌써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좋은 얘기라도 한번 더 들으면 좋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심한 지 한 7개월을 했고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거나 우리 시국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말씀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본의아니게 이런저런 리더십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근데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저한테 CEO 과정에 좀 들어가달라. 물론 저는 돈을 좀 분도 안 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게 도움이 되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본 게 마치 무슨 출세하는 그걸 그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보면 리더십 과정이라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지원운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잘못 누구를 리더거든요. 리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리더고
치고 가는 걸 믿고 어느 곳에나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좋으신 우리 골든 진짜 여러분들은 뭐 적게는 몇백 명에서 나오면 몇천 명을 사실은 지휘하는 어마어마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 교육은 사실 서울시공은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꼭 반드시 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아도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스스로 그런 성찰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제가 사실은 우리 시국 공부자님들의 여러 이 취미에 대해서 그와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보셨죠. 제가 성격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물론 됐지만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오는데요. 말씀 괜히 들었나? 긴장들 하시는데 그리고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저는 누구나 변화하는 존재라고 믿거든요. 제가 어제 레저하고 오늘 레저가 다르죠. 그냥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건 다르구나 라고 금방 배우죠. 그게 저는 사람이 인간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관계되는 다른 기관이 됐든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낮게 가면요 그게 가장 높아집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작은 것을 보이면 작게 없고 많이 보이면 많이 없고요. 아주 다 버려보면 세상에 모든 당합니다. 저도 한계가 있는 존재죠. 제가 충분히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이 검사를 했잖아요. 제가 27개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청문회 아주 사다리에 제일 가장 중에 있었죠. 저도 계속 갔으면 아마 검찰총장을 했겠죠. 김주겸 검찰총장 지난번에 지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하게 됐어요. 시민운동은 다 버리지 않으면 하기 힘들죠.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저는 가난뱅이가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세상에 정말 많은 걸 얻었잖아요. 많은 걸 얻었죠. 김주겸 총장보다 제가 훨씬 더 높아졌죠? 지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것은 결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낮추면 가장 높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들한테도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남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가장 비참한 것으로 가서 저희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벌써 똑같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부하직원들이 저절로 다 높이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의 지시 명령을 다 따르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전혀 안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이 승복이랄까 이 파이식을 받아낸다고 하면 좀 이런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청년대 할 때 연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 기자회견을 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줄을 쭉 섭니다.
근데 어떤 단체는요, 물론 그 밑에는 자기 단체 이름이 딱 써져 있어요. 제일 가운데, 제일 앞쪽에 다 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간사들하고 절대 가운데 쓰지 마. 제일 뒤쪽에 서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가 중심에 있는지, 저 사업에 중심이 어느 단체에 있는지 하루는요, 하루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속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검사를 1년 만에 그만두고 오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쪽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어디 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제가 제 끝 구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덕이면 덕기위라. 큰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로 얻는 겁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고 나요, 여러분. 자기가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실 자리는 저절로 오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저는 자기를 결국은 낮추고 정말 실력을 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적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아마 아직 저번에 제 방 한번 구경하셨나요? 그때 저기 공간에 오셨을 때 방 안에만 안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어요? 다 한번 오셔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신문 스크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보시면 신문 조각이 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문이 요새는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이거. 네. 물론 우리 여인실에서 다 정리를 해주지만, 왜냐면 거기는 서울시와 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시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서울시와 관계가 많습니다. 서울시라고 이름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가 참조하고 우리 그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 쌓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 제 책상 뒤에 파일이 처음에는 한 줄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끝까지 썼습니다. 파일입니다. 어떤 특정 주제로 스크랩이고 자료들이 모이는 거죠. 사실 저는요, 제가 대한민국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은 뭘까? 소시합니다. 저는 저술가입니다. 제가 글을 써서 책을 옮기면 그게 소시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큰 걸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소시하기 싫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돈 얻는지를 모르세요? 네. 시간 다 쳐보고요. 김원희 전 의장이 집에 찾아와서 제발 좀 나와달라고 서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기여할 것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던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또 많은 일을 해내려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술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저술도 사실 따져보면 또 협업이 되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공직 사회에서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에서 지금 우리 산하기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안다고 해서 시킨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의료원장을 제가 사인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굉장히 연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 다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정말 좋은 분을 모셔서 그럼 제가 인터뷰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야는 다 하시겠거니. 물론 그러고 제가 간섭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주차를 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큰 믿음이 가면 나머지는 다 사실 거죠.
좀 그렇게 해야 일이 되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서울시의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시장 혼자서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뭐 아마 어떤 특정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시국장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화사한 분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큰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큰 조직이어서 제가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MT 하시는 분 막 따라가서 쓸데없이 밤새 놀고 이러고 싶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그냥 공식적으로 이런 데서 나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뒤에 끝나면서 한잔 할 때 거기서 팀워크가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신뢰라는 것이 팀워크에 좀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첩찬시장이라고 그 보수 언론이 저를 공격했지만 사실 생각해보시면 협찬을 아무한테나 받습니까? 제가 좀 아마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천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한 그 경험을 정리한 겁니다. 그 미로를 좀 원로 분을 해주셨습니다. 구멍이라는 이름이나 장면이나 저는 감투의 제조기입니다. 제가 사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야 되지만 서울시도 사실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감투입니다. 명예고, 명예시장, 명예불시장 온갖 것이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편인 거죠.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지혜를 주실 수 있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천연대는 많은 시민들은 대부분 10,000명만 하면요. 딱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힘으로, 그 후원자들의 힘으로 그냥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조직을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모였습니다. 이번에 그 사회복지 근데 김윤선 지금 위원장이 누구시죠? 김영명 교수. 그때 당시에 아마 30대 후반인 수반인데요. 완전히 쪼르는 태양 같은 그런 젊은 교수예요. 문진일 교수,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모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령수당 청구소원에서 이겼고 거기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참여연대가 입법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법안을 통해서 성안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입니까? 장하성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위원회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록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우리 와서 그분들 와서 밥 샀습니다. 우리 간사들. 또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걸리면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돈을 몇 억씩 내는 분도 계셨죠. 세월이 오래가면요. 아까 제가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전 출신 분들 저희가 같이 헐먹 상담 다니고 결국 저희 흥원역사 때 이분이 찾아오시더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미 가난 3기시라고요. 저희가 가끔 제공해서 10억 아이들한테 줬지만 저희가 가끔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주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쓰지라. 그래서 저희가 당시 한 10억 정도 제가 주식을 받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평에 있는 10억 땅을 다 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다 뭐랄까요? 함께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에 4만 6천 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여전히 모자랍니다. 많은 분입니다. 제가 지금 김영하 식장님 계시지만 지금 곧 닥쳐올 이 수재, 수해, 이 폭우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만의 힘을 얻는가.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때 따져보니까 행정국장은 어떻게 돼요? 40명 정도 있죠? 네, 40명. 서울시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다 신청해요. 평소에 관리해요. 모빌라이즈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관계 있는 외국인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역대 시장님들이 만나신 외국 시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서울시에 이런저런 사업을 했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번 관리하겠습니까? 그건 참 그대로 만들어서 리스트업하고 그걸 지금부터 천지 보내고 우리가 중요한 정책들 설명도 하고 서울시가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평생 돌아다니면서 서울시 선전하고요. 공부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공부수단은요. 일입니다. 일. 한 명을 우리가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은 평생 다니면서 그 사람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칸막이 우리가 행정으로 큰 복수입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심지어 이건 미국이라고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없습니다. 영국에 저하고 가장 친한 이 제프 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관료주의 혁신입니다. 관료주의는 뭐냐? 그냥 자기가 맡은 거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융복합의 시대에 절대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들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현되고 있는 게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갖고 있는 여러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600만 산하에 눈을 감던 게 이건 아시죠? 제가 지나가면서 딱 구의정수자 제가 발견했잖아요. 네. 그분이잖아요. 저기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저기 있죠? 그 쓰레기산. 남지도의 그 용출수, 그죠? 진출수. 근데 생각보다 진출수가 많이 안 나와서 기어있다. 그래서 제가 딱 갖고 가서 그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학생생활도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용납도네. 거기는 얼마나 처음 거잖아요. 찾아보시면요, 공간이 늘렸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지금 공공기여되는 것들 얼마든지 저는 서울시가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공간들을, 근데 저녁에는 쓰지 않는 공간도 많잖아요. 그럼 그 공간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회의할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몇 페이지 700씩 군데를 우리가 찾아내서 지금 지금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들 비용 지급하고 바로 인터넷에서 결제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집집마다 뭐가 있죠?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근데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은 출퇴근하고 낮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낮에 쓸 수 있도록 그걸 그 사람만 쓰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안 쓸 때는 누가 쓸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신입병원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입병원에 저녁에 보니까 우리 저 보람 병원은 무슨 기계시설을 이렇게 샀다가 필요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냥 비닐도 안 뜯은 상태로 찬 거예요. 수박. 그래서 감사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기계가 다른 병원에는 또 돈 주고 어디 가서 필요해서 써보는 거죠. 일세라고. 제가 주 지하철 공사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실 제 돈은 통화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제 돈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반대할 것이고. 사실 그 생각했습니다, 원래. 근데 그거 좀 그냥 안 하시다면 공유 확실히 하세요. 왜? 네. 두 분이 뭐 잘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너무나 많죠. 구매 과정에 있어서나. 제가 또 우리 어제 사회복지재단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지금 시설 기관이 300몇십 군데가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우리가 지금 몇 층대 지원하고 있죠? 네? 2,500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부 그쪽에서는 차를 산다든지 그러잖아요. 저는 차를 살 때 각각 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자자동차 가서 2,500대를 살 테니까 30%는 떠나요. 아니면 그 중에 한 100대는 떼어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매력, 아이파워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에서 지금 차가 60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30대는 탔어요. 물론 뭐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차를 안 사? 많이 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공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저는 투명인 분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임소, 리베로를 주시는 거죠. 지금 별로 형제가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또 사전 검토제도 같은 것도 굉장한 혁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건 우리가 운영하는 행정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비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네, 사실 공간도 지금 비어 있는 방이 많습니다. 제가 그 공공이걸 좀 유치할까요? 지상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B&B의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뭐 쟤는 자 한번 볼까요? 쟤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1년에 이런 구매해주십시오. 근데 현대그룹에서 이 금년에 퇴직하고 있는 이 가운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사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동시에 각종 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요. 예컨대 어린이 뭐죠? 저 지역아동센터, 명예센터죠. 어느 초등학교의 명예교사, 아니면 우리 무슨 사업할 때 뭐 명예 무슨 강좌, 아니면 명예 극장 시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와서 예컨대 학교 가면 아이들 필요하다는 물건 사다주고 책, 저기 도서관에 필요한 책 다 안해주고 필요한 사람 연결해주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것만 하면 저는 아마 1조 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퇴직하시는 아주 그분은 이미 연금 다 받으시기 때문에 사는데 걱정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평생 명예 반장, 도서관 명예 도서관장 한번 시켜보시라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신나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대사님 계시지만 대사님 정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십 명 되시죠? 그럼 그분들 모시다가 저는 어디 학교의 명예교장님, 아니면 어디 뭐 명예관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 또 다 통용하죠. 그럼 제 월급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거 하나 1조 원에서 불러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선생님 회사를 만든다고 제가 이거 얼마나 재물되겠어요. 네, 형이시죠.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저는 힘들지 않게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을 빨리 넘기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내가 어떤 과장님 아니면 어떤 팀장님 그것도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기야 듣는데 그래서 걸립니다. 제가 시장 분수도 학교를 했어요. 전국에. 그래서 시장 학교를 들었는데 또 시장님들을 모시고 해외 일본을 갔어요. 한 10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라북도 안중 이분이 왔는데 3명을 딱 들고 왔어요. 화장 들고 있어요. 일본은 여러 예 선진지를 경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사람은, 네 사람은 몰려다니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보자. 거기서 땀박땀 결정해 버린 거예요. 다른 형, 분수님, 뭐 이런 분 모이는 거 오셔가지고요. 참 좋네.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은 인상을 보이시잖아요. 네? 아예 그냥 희망잡수에 딱 공만 짱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공만을 매일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저는 우리가 지금 대회나 제가 요구하는 시장 괜찮더라고요. 요구하면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 더 환상적으로 보고 시켜야 됩니다. 바로 해야지. 그렇게 근데 30년간 중요한 곳에 우리가 딱 잘라놓고 아이디어에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저는 외국에 갔다 오면 진짜 걱정입니다. 비행기에서 누굴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냥 저기서 다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많이 거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려주는 거죠. 저는 정말 외국에서 외관들이 문제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다 갖고 오는데 그냥 무슨 것이냐? 우익정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농담 아닙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세상에요. 외국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통하겠어? 그런 생각의 사람이에요. 평생 혁신을 조용히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런 분노와 안타까운 그런 일 아세요? 저희들이요, 그 충북도를 컨설팅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부죠, 도지사. 이원종 시장이 말고, 이완 지사. 공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쫙, 한 시간 동안 여러 주제로 쭉 발표를 했어요. 발표 기회를 좀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그냥 저녁에 막 술 한잔하면서 다 잡으려는데, 부시사도 되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최악인데, 이런 바뀌었고. 우리 박사더라고요. 우리 다 한다 이거예요. 네?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 가지고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은 다 알는 게 하죠. 그분들 평생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신선한 게 뭐가 있는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가? 100개 중에 한 개만 찾아도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층에서 보셔야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알죠. 그래도 실력이 그런데요. 오히려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주변에 있어요. 순척각자입니다. 상대방이 앞에 계시고 제가 적잖아요. 자기 얘기만 듣는 줄 알아요. 반대 얘기 듣고요. 저는 아닌데 알아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일 주관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좀 엉뚱해지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 시간 어차피 앉아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자세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본론을 잊어버렸어요. 본론을 이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팀장님 때문에 충분히 해보세요. 시장시대.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이고, 그것도 부족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훨씬 이제, 이게 뭐가 문제고, 이 시장이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는 딱 알아듣죠, 이제. 오늘 인사과장님이 잘 써요. 팀장을 데려갔더라고요.
그래서 확연해서로 느끼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잠깐 얘기한 거니까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좀 힘들죠. 그런데요,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은 많은 친구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해갖고 일주일 동안 해갖고 아니면 무슨 해갖고 올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왔어?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 넘기는 거 없습니다. 말이 드러나면 한 사람 쭉 정리한 거예요. 그럼 바로 위에 올리는 거죠. 그럼 바로 위에서 결정판사가 그 사람은 왜 있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여주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 하나 보라든지, 아니면 요 자료를 보라든지, 내가 어제 웹사이트를 봤는데, 이거 좀 찾아보라든지, 이렇게 금방 얘기해 주시죠. 그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구수한 문서가 정말 일주일만 남는 거를, 그 밑에서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그럼 한 달이 걸려도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 사람은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 나오고 보면 형편없고, 이런 단어들은 왜 하냐, 완성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초안 단계에서 막 몇 살, 그럼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아무래도 저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반응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혼자서 택다 잘하니까. 제가 한번 가져가서, 이건 실제로 이건 더 있던데요? 이런 방법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단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하셔야 되죠. 그 대신 초반 단계에서, 이게 저는 이해를 잘하는 요령입니다. 제가 아무리 100% 강조해도 재밌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공부자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밑에 직원들은 엉성한 거 가져가서 그냥 깨질 거다 이런 걸 듣잖아요. 깨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깨지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을 보완하고 함께 이렇게 숙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글을 썼더니요. 제가 글을 빨리 잘 씁니다. 사실은. 근데 책을 안 쓰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나왔죠. 이제는 그렇지만. 근데 그 책이나 글을 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사에 글을 제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년, 이제 9년짜리를 사실 2주 전에 청탁을 받았었고요. 2주 결국 하루 전에 씁니다, 사실. 그 13일 동안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글쎄야 되는데 그럼 결국 못 쓰다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는 거 이거 맞는 순간 그냥 써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써버려요. 일단 오늘 메시지 처음에 아니면 그러면 안 씁니다. 그리고 프린트아웃 딱 해가지고요. 침대에서 쳐고 화장실에서 하고 아침 출근할 때 그래버리면 당초에 썼던 것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문서 자체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꼼꼼하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이요. 모든 그냥 큰 것만 말하고, 그대로 한 번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테일로 가면 너무나 부족하죠. 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당연히 틀립니다. 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많은데요. 동사무소 승인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장, 저 한 달 갔다 온다고 소리 많으니까 다 제대로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는데.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테스트도 합니다. 제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4~5년 정도 되면요. 일부 해외에서 가서 몇 달 있다 옵니다.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사실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심이 되죠. 이제는 내가 필요 없게 됐구나. 그럼 떠날 때가 되더라고요. 한 5년 됩니다. 근데, 이건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정말 10명의 서서를 꼽으라고 하면, 딱 보면 꼽을 분이, 이 뿌링이 빛나고, 한창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들, 공원을 맨날 같이
제가 저작권법 강의하는 사람이 혼났습니다. 제가 저작권법에 전문가거든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뭔가 그 보면 어찌어찌 못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도 이 사람이 자꾸 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무슨 저기 그 직원들이 그러사 틀리겠으면요 총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도 꾸작꾸작하니까 어떤 친구가 망원경을 가서 멀리 좀 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다 대통령되고 장군되고 다 되고 자기는 비용으로 승리가 되겠다. 나와 같이 동사무소 승리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숲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서 많은 경우에 선두가 납니다. 지금 뭐 한국은 이미 이제 기본이 돼 있는 사회잖아요. 우리 관련사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딱 돼 있는 거죠. 뭐 대통령 후보든 시장 후보든 되게 있죠. 기본은. 그런데 완전히 높여야 됩니다. 훨씬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친애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친애단체 때는요, 진짜 공포의 보관이었습니다. 제가 회의할 때는요, 그 생각을 아까 우리 좀 교관님 하룻밤은 있었더라고요. 몇날 며칠 잠을 얘기를 했는데 공책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제가 자제하고 그런 건지 모르시죠?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 네. 사업이 어떤 사업을 딱 만들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모든 구멍들을 다 막아놓는데 모든 성공 가능한 수단과 방식들을 다 만들어놓는데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방석과 또 아까 뭐였지? 네? 멍석. 네. 이 세상은 변하죠.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삶을 모든 것은 다 이중적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전지, 시장, 치유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뭐 그걸 어떤 치유를 했습니까? 물론 바꿔내야죠, 바꿔내거든. 그렇지만 웬만한 거는 좀 들어가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대안을 확실히 만드는 데까지는 그냥 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요. 유명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했어요. 왜냐? 오늘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난번에 오랜만에 보니까 1년 동안 공무원이 한 명도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한국 대표 동산 직접 투명권에 부산에 자기 대표님 한 명을 뽑혀서 가보니까 우리는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자면 문제였다구나. 근데 한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요. 영어를 못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화학 수업에 들어가보세요. 근데 인문 공부하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겠어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는 두 번 알아듣죠. 영어를 보면. 수시로 바뀌잖아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계속 그것만 배운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 게임입니까? 그래서 이건 확실히 바꿔야 된다. 물론 이거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대통령령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상당한 거는 그것도 정규직으로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오시면 드시고 아니 후보 이렇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너무 섞어버리니까
처음에 차장, 부장, 상무, 정무 이렇게 사장으로 올라가는 그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 트랙은요. 대기자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수 친구들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한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은요. 거기는 뭐 무슨 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북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평생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열심히 잘하면 북장 배우게 될 수 있잖아요. 북장은 아니지만 북장급 배우게 될 수 있죠. 아니면 명예로라. 제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명예를 보죠. 대기자처럼 네? 배공무이라고 아니 이런 안 해보세요. 네? 제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는 게요. 내 아이에게 평생 내가 서울시에서 공부하고 어떻게 네? 사무만 하면 못달고 그만두냐. 근데 너무나 경쟁 치열해서 13년이 됐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분들에게 명예사고가 아니면 뭐 무슨 전문 공무원 좋은 이름 하나 붙여주세요. 아니면 행정달인? 달인이라고 그죠? 네. 이런 이름 하나만으로 저는 강원도 신명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한 곳에서만 귀신이 되게 돼요. 네? 척하면 그냥 다른 이런 사람들 적어도 저는 한 20%, 30%는 각과에 힘써줘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찰하는 분입니다. 그 시대를 깨뜨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그것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우물 안에 있으면 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게 다른 분 반응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다 안다.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또는 다른 분의 얘기들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책으로도 보고요. 네. 지금 왜 이거 썼는지 오늘 제가 이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기 충북 그 여행 충북 총재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 미국 정부에 한평에 유튜브하고 지금 기획된 집들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 바로 제 사무 너무 좋고 공연 너무 좋고 사든지 50년간 장기인데 아주 검토했다고 지금 오늘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백채를 의료관광 연구에서 6개월짜리 와서 우리 서울시병원 연계해서 진료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산들 여기 가서 트랙을 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서 가셔서 이렇게 다 팔아먹자고요. 네. 그래서 저는 통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년밖에 못 내라고 그걸 딱 치워놓는 거 나중에 소용이 없으신다든지 이건 지금 뭐 한두 명이 있거든요. 아마 낭비되는 예산은 정말 많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서울시의 인구학적 변화가 이만큼 있다는데 뭐 옛날처럼 하니까 망한 거죠. 저는요 이미 옛날부터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일본에 가보니까 이 도심이 붕괴되는 거예요. 구도심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일본에 너무나 심각해서 내각부 산하에 총리가 주재로 하는 그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 위원회는 총리입니다. 일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자면 아니 구도심이 있는데요. 도심이 있는데 그 한 1, 2km 떨어진 데다가 아파트 한 집 확 때려 짓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구가 9천을 몰려갈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 인구가 더 늘어날 수가 없는데 지방도시에서. 아 그러면 여기 붕괴될 때 너무나 뻔한 거죠. 제가 그때 아마 서울시는 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오성 시장님이 저를 불러서 사고기상 강의했던 적이 있죠? 히로시마 전에 말씀드렸죠? 히로시마는요 그 랜드마크나 이런 거 만들 때 칸나이 지역, 그 구도심을 미리 다 정했습니다. 신도심이 만들어지더라도
아무것도 안 한, 일을 안 하는 시장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큰 걸, 새로운 걸, 우리 새로운 걸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지역하고 있는 것들, 끝까지 잘 정리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헛된 숫자들을 거부하지 말자고. 그리고, 물론 우리 통계로 정리하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헛상인 숫자들을 왜 챙깁니까? 저는요, 제가 청년될 때, 딱 10,000명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얘기 환경공연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공연이라고 하면 5만 명이래요. 근데 6천만 못 보냈어요. 저는 헛수로 다 지어라고 했습니다. 널 알짜배기 보면. 그 통계를 제대로 관리해야지. 대한민국 통계가 이게 문제잖아요. 헛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숫자 떨어져도 제가 분석자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소식도 하세요. 실제가 중요한 거지. 급변하는 숫자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백건대 디자인 정책. 제가 사실은 굉장히 디자인에 강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때 시험 계실 때. 네? 큰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디자인 재단의 부서 역할을 드렸죠. 네. 수제화 플레이, 수제화. 그거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산업과 디자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네. 사회적 기업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아까 시민함에 꼼꼼한 문제,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 좋죠. 모든 걸 다 드리는데, 모든 걸 다 붙들고 하는 게 보세요. 제가 정성종합 명예라고 공부하셨죠? 네? 우리가 그 세대잖아요. 근데 그 정성종합 명예에 제가 많은 문장 배우고 있어요. 저는 표현 안 드리거든요. 가장 배우는 거. 이거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No stone was left unturned. 그러니까 어떤 돌도 한번 안 돌려본 적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했다 얘기입니다. 안 해본 생각이 없는 어떤 문제를 딱 지적하면 우리 다 이렇게 생각이 맞는데요? 그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견본으로 한번 챙겨볼까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왜 하시는가 우리가 다 벌써 못했는데요. 보세요. 딱딱 갖고 나오시는 그런 경쟁을 볼까요? 다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벽 가로막혀 있죠? 이거 통과 못합니까? 네. 때로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저기 뛰어넘어서 저기 가면 되잖아요. 온갖 방법을 고민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들, 목표. 이정수 선생님. 이거 다 가능하시죠? 네. 너무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있어요. 제가 변호사인데요. 내가 꼭 이겨야 됩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왜냐?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들고 있었죠? 토지 추가 부담금 제도를 위해 한게 있었습니다. 그 소송 제가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라는 사실. 제가 거의 억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을 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정말 고민이 됐죠. 제가 사고 여중학생들한테 리서치도 시켜보고 또 동료 변호사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심지어는 판사한테까지 갔어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거에 물어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기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이겨야 되니까. 네? 변호사는 그래도 돈 아프면 돼요. 완전히 오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해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그때 갔다 오는 기회였는데 평소에 그걸 보지도 않고 팔레올더라고. 그게 마침 제가 방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그동안 제가 생각 못했던 딱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 바로 제가 방에서 가서 그거는 이런 동의가 있는데 이거는
잘 안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만날 수도 없겠어요. 그래도 그거 그렇다는데요? 저 중에서는 딱 써내고 정말 뻔뻔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뭡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 그림을 보는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왔다고 하잖아요. 저는 종교 안 되나 봐요. 정말 꼴통하게 들어보고 있는데 답이 나옵니다 이게. 길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뭐든지 좀 재밌고 즐겁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좀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휴가 진짜 가시고요. 네? 많이 가고 계시죠? 저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휴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갔다 오시면 일이 더 잘 되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 얼마나 보내지는 게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리크레이션. 그러니까 그건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크레이션에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졸업식은 뭐랍니까? 커맨스먼트. 커맨스라는 말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이제 비로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일 많이 하는 거 같죠. 저는 사실 많이 쉽니다. 몇 년에 2, 3년에 한 번 정도는요 몇 달씩 쉬어버리죠. 물론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서 갈 수 있나요? 몇 년치를 모아서 몇 달 쉬어버릴 수 있나요? 네. 제가 만약에 법령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나서 3년을 정말 추다 이랬습니다. 약간 더 쉬겠습니다. 쉬게 쉬어야죠. 아니 공공조직이라고 물론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만큼 일을 정리하게 되면 빨리 인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재단, 다른 건 희망대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정말 완전히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었고 딱 몇 년이면 사회적으로 확립된 이스타일리시된 기반으로 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공부만 심어줘도 이만 불모가 되겠습니까? 제가 3년이면요 한 달을 피워드립니다. 5년이면 3개월 걸렸습니다. 10년이면 1년을 쉬겠어요. 지금은 대부분 15죠. 다 10년이 지난 중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한 10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걸 우리 주장하자고요. 친하시죠? 좋은 시간 하자는 소신 초월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뭐 박물 박사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많다고요. 그런 거는 지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느 분이요, 자들어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보고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저희 얘기했더니 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와서 교과장님한테 어제 내가 좀 잘못 생각났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시고 내 얘기는 잊어버리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굉장히 딱하게 보이는 과장님이셨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해서 시장님 그거 결국은 시장 손해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그렇게 원수처럼 다 하겠어요. 어려운 것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보통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집사람 되게 유명한 경우 많으시죠? 네? 아니 대답이 대답 맞습니다. 대답은 맞죠. 원래 여성이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접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 경향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차마 이제 남편 소리 못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있죠. 집사님들 신뢰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라는 게 저는 사실 상하관계라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쪽에 있어요. 성목장이 뭐 평생 하다 보면 평가 들어가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물론 뭐 공인 조직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성도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관계로 돼야 된다. 제 앞에서 뭐 이상하게 했다고 제가 인사에 불이를 준다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막 와서 좀 따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건 제가 가슴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아니, 담아둔다니까 왜 될 수가 있겠네.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니, 지금 근데 저 실장님 제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다고 제가 인상 쓴 적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또 유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부사된 수없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제가 사업연수원 다닐 때 최종현 차장검사라고 그 당시 서울지검 차장검사인데 그분이 서울연수원 교수로오셔서 그분 저한테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니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차장검사는 높은 분이거든요. 차장검사도 높은 사람이에요. 검사장이라고 찍히는 분인데 나는 이렇게 다른 기업에 있는 친구들하고 생각하면 비교해보면 그 친구는 얼마 호텔에도 가고 부페도 먹고 그러는데 나는 1년에 좀 몇번 못 간다. 그런다고 내가 그 친구보다 인생을 못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친구들한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도덕평자 이런 아니라 부자들은 사업가서 해야죠. 그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무슨 권력을 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부자들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이걸 없이 좋은 세상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팬분들에 대한 무한신뢰 또 엄청나게 잘 해준 분들 한번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과 다른 것 같다.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리였다는 그건 떠나시는 게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정말 용서 없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공자가 말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사자성어 얘기했잖아요. 왜? 아니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아니 네 글자로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떳떳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만약에 한다고 좀 이런 일은 정말 소신껏 이렇게 연습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소식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좀 기본 이런 건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처음에 공무원들, 또 특히 그런 부서들 있잖아요. 지금 사고 펑펑 터지고 있잖아요. 어제 저는 중남부에 자기 친인척을 공무원으로 몇십 %를 했다는 거. 진짜 생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만약에 좀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몇 개 부청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해당 부청장님의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 부청은 그냥 떨어집니다. 희한한 거죠. 여러분 저는 공직자의 명예 이런 것은 항상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하이시티나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정말 공정하고 정말 그럴 수 있고 정말 끝나는 것까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일찍 나가셔서 사오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청탁을 퇴치하는 데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와서 막 골치 아픈 분들이 계시면 자꾸 제가 불안해하게 그분이 불안해하시게 자꾸 뭐 이러는가 그리고 제가 뭐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제 말을 절대 믿지 못해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만나 아셨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무자의 의견을 100% 저는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요. 무슨 할아버지가 와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 인사나 이런 쪽에 혹시 의견 좀 일어나서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왜 들어줍니까? 어떻게 그게 타협이 돼서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특히 그 지역구라는 있는 분들이니까 시의분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그게 판단해서 우리의 큰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정책에 완전히 어우러지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압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죠. 이 말은 저는 좋아합니다. 강철처럼 가고 부산항처럼 들어오고 신숙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경우에. 그래서 이 정책이 이런 것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이런 원칙은 너무나 강조해야죠. 그렇지만 또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 또 얼마든지 길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아니면 또 그 다음 자선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알리, 유명한 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터치 알리라고 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방이 많습니다. 자기가 지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게 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 계속 쌓이면요. 큰 것도 돼요. 양이 제일 큰 거에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저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긍정적 입장에서 쓰여보세요. 뭐든지, 저 사람 공들인데, 저 사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없다니까요. 그래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었냐? 저거 괜찮은 거 아니겠네? 수초에는 땀을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주시죠? 이거 상품 사용 좀 이제 없애주세요. 해주시고요. 자선, 예산, 아까 제가 공간 찾아보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산, 아마 우리가 추진된 건 얼마나 추진인 거예요. 예산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비예산 사업들이 오늘 보면요. 이거 정말 자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될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소셜 임팩트 부분을 찾아주시라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1억 달러는 이거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방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의료비용 수시민이 지출해야 되는 게 다 힘들잖아요. 근데 금감에 그 의료비용의 10%, 5%만, 아니 1%만 써도요. 저는 본인이 병원은 안 가서 병원 안 들여서 좋고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이게 바로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요. 여기는 거의 그냥 투자 상품처럼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그 자살률이 지금 예컨대 뭐 얼마나 그러면 자살률이 1%. 그러면 그걸 0.5%로 낮출 테니까 우리 지원해라. 민간단체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요. 우리가 다 5년 사업으로 딱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공 구성까지 딱 계산합니다. 그 중간에 은행이 있고요. 근데 그건 우리 경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용하면 쓰세요. 구성하다. 네? 지금 우리가 예컨대 사회복지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 시설할 때 그냥 가는 계약이 아니라 목표를 굉장히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철두전이 딱 계산해서 그리고 그 계산만큼 정확히 주고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런 반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든 행정의 영역에서 소셜 임팩트 펀드를 논문을 찾으셔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이게 아직 소개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시작이 이 말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이게. 네? 저는 제가 서울 혁신기획관실에 나왔잖아요. 네? 혁신은요, 세상에 여러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산, 훨씬 지금보다 절반의 예산으로 지금 해왔던 것보다 몇 배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끊임없이 수집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을 서울의 혁신의 수도로 만들었는지, 아마 그 지금 우리 주택실장님, 이경 실장님, 뭐죠? 옷감 밑에다가 집 짓고 옷감 밑에 짓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지금 제가 해보지 않으시고, 네? 공식적으로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땅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늘과 저 땅 밑에, 네? 땅 밑은 다 비어있잖아요. 하늘 다 비어있잖아요. 네? 저한테 춤을 이렇게 줬어요. 얼마나 짓다를 막 이렇게 줬어요. 그런 상상을 왜 못해봅니까? 네. 그리고 저는 최고로 우리가 이런 걸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하는 거 그냥 놓으세요. 누군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열정에 받쳐서 저절로 그냥 다 해놓으시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기획단체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 안 받고 서울시 제가 언제 돈 한 번 받은 적 있나요? 또 서울시에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켜주시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우리 복지 처음에 희망부터 시작하기 전에 쪽방을 공유할 때 그럼 공무원들은 그거 다 나가서 쪽방 다 챙기고 쪽방 입고 서비스하고 다 하실 겁니까?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거는요. 저희 인도부 쪽방통에 가봤잖아요. 거기 가니까 뭐 무슨 뭐더라? 광야교회, 요셉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와서 그분들은 정말 평생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필요라고 뭐가 필요하냐? 그걸 만들어드리면요. 그분은 평생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이 끊겨도 사업이 바뀌어도 그것도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있는 겁니다. 딴 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뺏기고 우리도 딴 일 하는 거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진행하고요. 잘 됐죠?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유연성, 원칙과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자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중간선거에서 쳐내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이제 공무원 조직은 모든 게 다 뒤쪽이죠. 앞쪽. 신중해.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들고 그리고 수단 방법이 분명하고 뭐 어떤 부유증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딱 판단될 때는 뭐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벌써 단계적으로 고민해갖고 결정할 때 벌써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쉽게 가야 될 거는 쉽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예컨대 우리가 온전한 주의. 저게 스토리텔링 같은 거죠. 그 이전이라 우리가 뭐 에너지 절약 안 해봤습니까? 재생에너지 우리가 얘기 안 나요. 그렇지만 원전 산화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벌써 이것은 새로운 개념.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함께 신나게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카피나 이 네이밍, 캐치프레이즈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제가 일할 때 성공의 절반은요 이름을 잘 지어갑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요 저절로 잘 됩니다. 제가 다른 걸 못해도요 장면도 하나는 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가게예요. 그죠? 그 이름만으로 이미 절반이 간 거죠. 희망을 내렸어. 절반을 무슨 된 거죠. 네. 제가 아까 적고 있었는데요. 어트랙션 서울 1000. 이게 제 파일입니다. 네? 아까 즐거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뭔가 즐겁게 그래서 1000개의 즐거운 공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이건 근데 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딱 인터넷에서 모집하면 1000개가 바뀌구나. 이건 심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게 바로 이 소통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21세기는 이 피드의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실시간대로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좀 넘겨주실래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수련회에서 하루 종일 피어나라고 했는데 계속 생겨갖고요.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10시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끌어왔습니다. 여기 그 병원에서부터 끌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창덕궁 옆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일부터요. 저는 강남사 본부장 저기 공무집전 어디 계세요? 한번 반을 제가 다 들어보세요. 네? 요거는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입니다. 중부 상수 사업소라고 밑에 있더라고요. 어디 계셔요, 본부장님? 네?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공무원이 밥 먹고 뭐합니까? 자기 관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아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생겼네요, 이게. 벌써 오래되더라고요. 또 한 번 해보실래요? 이거는 그 부분에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 누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밑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소용이 없다면 망가져 있을 거잖아요. 도대체 이 키를 그러면서 네? 도로 안전 뭐 하십니까? 네? 네. 이게 도대체 뭐에 사용됐는지 특별한 점에 그걸 생각해요. 네? 왜 생겨났는지, 언제 생겨났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네, 생겨보시죠. 네. 여기 저 안에 사실 공원은 진짜 지금 몇 사람이 숫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공원이나 숫자들이 올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원이 가장 불안하다. 여성들이 꼽는 이유 공원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집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보여주세요. 이 분장함이 이게 바로 뭐죠? 창경원인데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좀 확 되지 않나요? 네? 네, 또 보여주세요. 여기는 저게 뭡니까? 네? 부장님.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시는 전체가 이래요, 사실은. 네? 또 보여주시죠. 네.
하면 좋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장 보시다시피 오갖고 따뜻하고 뭐 이렇습니다. 사실 시장님 무슨 그게 고사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영광입니까? 저는 이미 성실 대행사로서 그 영광을 안 됐어요 사실. 네? 근데 왜 제가 성시장을 합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른 게 누구라고. 근데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순간 즐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뭔가 결심해서 그죠? 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 즐거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였잖아요. 어디 가면 사무실까지 어디 시골 제 고향이거든요. 제가 변호사라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있어요. 공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창회 가잖아요. 잠깐만 좀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우리 집에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친구 만나러 가고 고향 쉬러 갔는데 뭘 동료 만나네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